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훈녀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104번째 영상입니다. 요즘 보험회사들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할 보험금을 소송이나 고소제도를 악용해서 계약자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자들을 소송제도나 고소제도를 악용해서 계약자를 심리적으로 겁박을 주어 보험금을 안 주거나 적게 주려는 이러한 횡포를 저지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가 보험회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 보험금의 10배 내지는 100배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의사에게 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 보험사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서 보험 지급금이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재판을 거쳐서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보험사의 횡포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종훈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이 남성. 대장에서 4m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고 국립암센터 주치의는 올해 초 병명 코드 C20, 즉 대장암이란 판정을 내리고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대비해서 가입했던 암보험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줄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12년 정도 한 달에 16만 3천 원 매달. 하지만 정작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의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한 진단서가 있음에도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지 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암이라면 8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지만 경계성 종양일 경우엔 10분의 1 수준밖에 받지 못합니다. 전문의의 암 진단서를 반박하기 위해 보험사가 내민 근거는 7년 전 발행된 대한병리학회의 학술지, 크기가 1cm 미만일 경우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주치의를 찾아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소견서를 써달라며 입씨름까지 했습니다. 진료실까지 찾아와서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거는 문제점이 큰 거죠. 결국에는 의사들의 진료권 방해로 갔던 것들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게 암이 아닌데 암 진단서를 내렸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지금 허위 진단서 발부르다가 검찰에 고소해야죠. 애꿎은 힘없는 의학 지식이 없는 계약자만 들들 볶는 거지. 지난해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1000여 건으로 한 해 전에 비해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를 대비해 들어두는 게 보험이죠. 그런데 보험금이 필요해서 지급을 신청했더니 사기범으로 내몰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소비자 리포트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들의 사례를 한정원 기자가 고발합니다. 2002년 종신보험에 가입해 월 30만 원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온 고모 씨. 지난해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뇨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갔는데 또 내줄 수는 없다며 보험사가 고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입회원을 반복을 했고 수령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애기들이 내 병원비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제 보험을 계속 탔다는 이유로 사기로 전환이 된다면 이걸 누가 보험을 들겠냐고요. 없는 형편에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사기범으로 몰리면서 다른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고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민원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금감원도요, 오히려 저한테 고소를 취하를 하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정 싸움까지 쫓아다녀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가운데 법적 다툼에 휘말려 조정이 중단된 건은 448건.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398건으로 10건 중 9건에 달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태 해결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마지막 통로인데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소송으로써 이 민원을 차단하는 것은 횡포로 판단합니다.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와는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외면하는 보험사의 횡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약정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고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가 이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전혀 모르는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즉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채무 부존재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소송인데 이런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거나 보험금을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 지급하거나 불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잘 모르는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보험회사의 횡포에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보험회사는 전문가와 돈으로 무장한 집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소송 같은 것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험금이라면은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패소해가지고 지급하더라도 어차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10건의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려 들면은 10명 중에 8명가량은 보험회사와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보험금을 청구를 포기해버리거나 보험회사하고의 싸움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이 8명분의 보험금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일단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가면서 거절하고 봅니다. 계약자의 직업이 판검사나 변호사나 대학 교수나 전문가인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고 시골 농부거나 노가다를 하거나 가정주부거나 만만하게 보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가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불지급하고 삭감하고 소송으로 가고 보험 사기로 고소하고 이런 등등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들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나름 관리는 또는 감독은 한다고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회사가 패소를 하거나 계약자를 보험 사기로 고소해서 무죄로 판결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악의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나 고소라고 판단하여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물론이고 그 보험금의 10배에서 100배가량의 징벌적, 즉 벌을 가하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징계를 가하고 보험회사의
기관, 경고를 하여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도 불사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